여러분들께 노하우를 함께 나눌 크라운 에이전트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 이 Y 시크릿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사실은 이 하우투가 정말 필요 없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사장님들과 나눠볼까 하는데요. 성공의 법칙이라는 걸로 제가 제목을 정했거든요. 저는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저는 시크릿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정의자 스폰서님께서 40만 원의 주급을 받을 때부터요 한 달에 10억을 버는 것까지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돈을 너무나 벌고 싶었고요. 스폰서님의 통장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통장이 내 통장이 될 때까지 저는 뛰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아마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정의자 스폰서님이 아마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최단기 최고 소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스폰서로 모시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께 노하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자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크릿은요 아주 고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 통장에 1억 5,900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왔을 때요 기절할 것 같았어요. 이 돈이 진짜 내 돈이 맞는 건가? 이거 인출해도 되는 건가? 써도 되는 건가? 이런 통장에 들어오는 그 돈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돈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나한테도 만들어지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하는 일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일은요 초심만 지키고 기초만 지키면 누구나가 그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시크릿에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리크루팅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제품을 잘 파는 사람일까요? 시스템에 잘 참여하는 사람일까요? 시스템에 잘 참여하는 사람? 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에 나만 있는다고 해서 절대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리크루팅을 해야 됩니다. 결국엔 뭐냐면 사인 잘 받아야 돼요, 사장님. 사인 받으셔야 돼요. 200이 있는 사람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저는요 이 사업의 핵심은요 사인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스폰서가 도와주는 사인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받는 그 사인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한테 사인을 잘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인 잘 받고 싶으시죠? 네. 사인 받는 게 우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200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지? 저도 그걸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만 원이 없는 사람은요 시크릿 다 듣고 나서 부정의 이야기만 합니다. 왜? 내가 돈 없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결제를 못할 거기 때문에 200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를 저도 지금에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장님. 200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정답이고요. 2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어야 사업가의 마인드가 전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사장님 결국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200만 원의 결제를 받아내야 되는 사인인 거잖아요. 그 200만 원의 결제를 받아내려면 동기를 주셔야 돼요. 동기. 그 200만 원을 결제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끌림이 있어야 결제가 나온다고요 사장님.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콕 들어가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한마디요 사장님. 정말 제품의 데모니 너무 퍼펙트해서 이게 정말 백화점에서 이렇게 비싼 제품인데 내가 이렇게 싼 가격의 제품을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동기를 주시든 아 정말 이 200만 원의 도구로 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어? 1억도 벌 수 있어? 진짜 4년 만에 80억을 번 사람이 있어? 그걸 눈으로 보여주시든 명확하게 이 사람이 결론 지을 수 있는 무언가의 동기를 주셔야지만 사장님들이 그거에 대한 사인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영상 플랜 잘 설명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사인의 가장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확신을 100% 어필하세요 사장님. 스폰서의 확신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스폰서님들은요 다 가시면 다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의 사인은요 스폰서를 보고 사인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 너의 스폰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너는 이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나는 너를 보고는 200만 원을 투자할 수 없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사인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장님. 프로모팅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프로모팅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스폰서 프로모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팅을 잡을 때 어떻죠? 상대를 너무 많이 배려하죠.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동생인데 이거 하다 좀 잘 된 것 같아. 그냥 들어봐. 그분이 길을 열까요? 절대 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정말 괜찮은 동생인데 정말 이 친구가 시크릿을 통해서 진짜 돈을 벌었어. 정말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정말 알고 지내도 좋은 사람이니까 이분 정말 어렵게 너 때문에 오는 거거든. 안 해도 좋으니까 정말 네가 정중하게 30분, 1시간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니까 네가 예의를 지켜서 30분만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로 완벽한 프로모팅을 해놓으셔야 그 미팅 시간 동안 스폰서님이 헛되지 않은 시간을 쓰고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서 나한테 정보를 준다고 하면 사장님들 들으실 것 같으세요?
정의자 스폰서님이 가셔도 그건 정보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자 스폰서님을 옆집 언니라고 소개해보세요. 누가 스폰서님의 얘기를 듣겠는가. 그만큼 프로모팅은요 아주 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랑 제품의 프로모팅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나에게 정보를 줄 그 스폰서의 프로모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클로징 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미팅 하시다 보면요, 스폰서님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사인지 내밀고 이제 사인을 딱 받잖아요. 그럼 옆에서 스폰서님한테 너무 기뻐서 막 얘기하시죠. 스폰서님 저는 제 들어오면 이제 한 줄 끝났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실 사인하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요, 사인 접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얘 들어오면 나 끝났어. 얘 꽂아놓고 나는 사업 안 할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때문에 초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장님. 결국에 그 사람이 사인할 때는요, 정말 너의 사인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네가 성공할 때까지 내가 그 길에 함께 할게. 그런 책임감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그 사인의 순간이 너무 좋아서 그게 감정으로 다 드러나. 감정으로 다 드러나서 정말 너 들어오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느낌을 주시면요, 사장님. 사인했다가도 진짜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 사업은요 책임감 있게 클로징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의 자세 끝까지 그 사람이 사인이 완료가 되고 결제가 완료가 되는 그 순간까지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자세예요. 스폰서님들이 어렵게 해놓으신 그 이야기, 그 분위기, 그 결제, 그 사인이요 정말 취소되게 만들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프로답게 정말 너의 그 사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함께 꼭 성공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태도는 어땠는지 한 번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셔야 돼요, 사장님. 사장님들이 이 일을 사인 받는 그 순간에 미팅을 갔어요. 근데 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여. 너무 어려워 보이고 세상 얼굴이 우울하고 정말 이 일을 정말 나 사인을 누가 봐도 거절 10번 당하고 왔어 지금. 그런 얼굴로 가시면요, 사장님. 누가 사장님한테 사인을 합니까? 실제로 저도 사인을 받은 경우 중에요. 그분이 별로 저랑 친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당신은 이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네요. 당신과 이 일을 하면 돈은 모르겠지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서 사인을 하신 분도 실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모습이 정말 매력이 뿜뿜 발산이 돼야 정말 그분 옆에 함께 한다면 재밌겠다, 즐겁겠다. 그 2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면 정말 즐겁게 사는 사람들 속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느낌을 주셔야지만 사장님들에게 파트너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장님. 해보니까 나 브론즈 뭐 6개월 만에 갔어, 1년 만에 갔어. 그런 얘기 막 공유하시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사장님들의 파트너들은요 브론즈 빨리 갔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복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들이 꼭 그런 동기부여 떨어지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입에서 긍정의 얘기가 나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6개월 만에 갔지만 나는 마음먹은 게 6개월 뒤였기 때문에 6개월 만에 간 거고, 그치만 시크릿의 브론즈는 하루 만에 누구나 갈 수 있어. 너도 3개월이면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 이런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는 그런 매력적인 이야기, 센스 있는 말들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인을 잘 받으시려면요, 여기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것만 사장님들이 하셔도 사인 잘 받으실 수 있다. 예, 스폰서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장님. 그 다음엔요, 후속 조치예요. 사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인을 하고요, 200만 원을 결제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죠?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를 왜 사인을 했나? 내가 잘한 게 맞나? 이 제품이 집에 오면 신랑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잘할 수 있나 없나? 브론즈가 뭐야? 막 그때부터 2명이 없어.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중요한 거예요.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치하기 때문에 뭐 캔슬이 되거나 또 사업을 안 하거나 또 시스템이 안 나오거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사장님들이 사인을 받고 나면요,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인데 기본적으로 이걸 해주셔야 돼요, 사장님.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건 스폰서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스폰서님께서 밴드나 카톡방에 초대할 때까지 아무도 안 하시죠. 스폰서님께서 제품 전달식을 해주러 오실 때까지 제품을 안 열죠. 그래서 사업의 속도가 더딘 거예요, 사장님. 이 정도는 제가 하는 겁니다. 내가 추천자면요, 이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나는 SNS를 잘 못해서, 나는 핸드폰을 잘 못 다뤄, 저는 다 그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요, 상대에 맞는 유튜브를 좀 빠르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사인 한 사람은요 2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내주기 위해서 내가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매일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보시죠. 제 이분의 성향이 이러이러한데 이 사람한테 어떤 걸 보내주면 좋죠? 맨날 스폰서한테 물어보시죠. 나는 유튜브를 안 봐요. 그죠? 성향을 모르니까 어떤 분의 유튜브를 보여줘야 될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그 상대에 맞는 유튜브를 보내줄 수 있는 후속 조치는요, 아주 좋은 저는 후속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이오피스 깔아주는 거 정말 하셔야 돼요, 사장님. 오피스에 들어가셔서 너는 시크릿 마트, 시크릿 온라인
온라인 쇼핑몰의 이제 오너가 됐으니까 한번 둘러보고 네가 구매한 제품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너의 수많은 멤버십들이 이 안에서 관리될 거야 라는 이야기들로 오피스 반드시 깔아주시고요. 제품의 전달식은요. 제품은 빨리 쓰는 게 좋아요, 사장님. 뭐 제품의 달인께서 오셔가지고 뭐 팩오픈 해주시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 제품 더 잘 쓸 것 같잖아요. 설명 잘한다고 제품 잘 쓰지 않습니다, 사장님. 빨리 뜯는 사람이 제품 잘 쓰는 사람이에요. 사장님, 뭐 아이크림, 뭐 토너 그런 순서 있잖아요, 사장님. 뭐 아이크림 발에 바른다고 큰일 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바르시면 돼요. 그냥 제 개봉하시면요. 다 한글로 써 있잖아요. 영어로 써 있지 않거든요. 한글로 다 써 있어요. 그냥 발라보시면 돼요. 그냥 뜯어서 빨리 발라보시는 분들이 사업의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니까요. 남자분들도 다 발라보셔야 돼요, 사장님. 여자 화장품 있지만 내가 유통할 거잖아요. 내가 이 도구를 가지고 사업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발라도 문제 생기지 않아요. 사장님 샤프리스 보시면 머리에 쓰는 거 다 아시잖아요. 비누 샤워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걸 너무 막 디테일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그런 제품의 강의들은요. 이곳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잖아요. 일단 제품을 뜯어서 쓰는 건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 중요한 그 다음에 순서를 배우는 건 이곳에 와서 배울 수 있도록의 가이드를 해주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밴드와 단톡방 초대를 너무 늦게 해주셔서 스케줄이나 그런 걸 공유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것만 잘 알아도 내 지역에 있는 설명회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셔서 내 지역에 있는 설명회조차 못 가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를요 빨리 소개하세요. 어차피 그 친구에게, 나의 지인에게요 내가 비전이 되지 않아요, 사장님.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버신 분,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 내가 존경하는 분들을요 빠르게 소개하시고요. 너는 정말 이분을 보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스폰서 소개를 빠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에 초대하는 거 너무 어렵죠? 사인은 했어요. 제품은 써요. 근데 시스템에 자꾸 안 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에 초대하는 것도요 오고 싶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시스템에 초대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와봐, 그냥 와봐. 안 와요, 사장님.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이곳에 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언가, 야 여행 가듯이 우리 대전 한번 가보자,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사장님. 대전에 가면 뭐뭐가 있대, 뭐 물총칼국수가 유명하대. 아까 한 장사에 보여주시더라고요. 물총칼국수가 유명하대, 내가 오늘 대전 가서 그거 사줄게, 그러면서 겸사겸사 들려보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시스템의 초대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즐겁게, 재밌게, 오고 싶게끔 만들어서 어필하셔가지고 이곳에 초대를 하는 노력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많은 시스템의 인원을 모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놓치고 있는 후속 조치가 혹시 없었나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시스템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스템 안에 없으면 파이프라인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인쇄소득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 돈이 나오는 그것을 우리 다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나의 파트너들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교육을 듣고 시크릿 사업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면 사장님들은 평생 인쇄소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시스템화가 되어야 돼요. 나도 들어오지 않는데 내 파트너가 이곳에 올까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 같지만 그 똑같은 이야기를 복제시키고의 일들은요 밖에서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 꼭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아까 전에 시스템에 잘 참여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장님. 시스템 안에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나만 있으면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장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뉴페이스가 늘어나야 된다니까요. 뉴페이스요. 새로운 사람이요. 이곳에 새로 시크릿의 비전을 보고 들어와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요. 스폰서님께서 12번만 참석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12번을 참석하는데 나만 참석하라가 아니고요. 이 안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꿈을 꾸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 시스템 안에는요 반드시 뉴페이스가 늘어나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와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파트너와 함께 또 그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인원을 늘려가는 것만이 사장님들에게 영원한 끊이지 않는 주급을 만들어준다라는 거고요. 시스템은요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준대요, 사장님. 우리는 누구나 원석이에요. 누구나 시크릿을 처음 접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문가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네트워크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 우리 누구
누구나 똑같이 응애하고 태어났고요. 아무도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접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백지장, 원석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것을 보석으로 바꾸어주는 공간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는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요. 누구는 또 조금 더 늦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보석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공은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지식을 통한 경험에 있는 것이고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는 것을 실천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업이래요. 나의 경험을요, 스폰서에게 빼앗기지 말라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험담, 또 정보, 또 내가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는 일이 시크릿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우범희 사장님의 제품 강의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공감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스스로가 환자였고 그것들이 미네랄을 통해서 치유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제 저런 사례가 있구나. 정말 저 사람이 저것만으로 제품으로 치유를 받기 때문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라는 그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저는 진실로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범희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왜 이렇게 건강하지? 나 경험담이 없는 거예요. 경험담이 이거 그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요. 예뻐졌대요. 네, 저 시크릿으로 성형한 여자예요. 시크릿으로 성형한 여자. 그래서 이런 경험담이요, 사장님. 스폰서가 썼는데 예뻐졌대요. 이런 거는 하나도 공감 가지 않거든요. 내 스폰서가 썼는데 얼굴이 바뀌어서 이건 공감 가지 않아요. 정말 누가 봐도 야 정말 너 시크릿 써서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정도의 느낌을 주셔야 그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보고 리크루팅 되는 거지 남의 경험을 빌리는 건 리크루팅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경험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장님들이 필드에서 거절당하는 것들이 있죠. 그 또한도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들이 많으셔야 파트너분들이 거절당하고 왔을 때 그런 이야기 똑같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고, 나도 예전에 그랬다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거라고, 그런 거절을 당하는 누구도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스폰서가 각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스폰서님이 옆에 안 계시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미팅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꼭 정말 몸이 하나밖에 없는 스폰서 스케줄 맞춰가지고 그분 안 되면 이분 스케줄 맞추다 파트너 스케줄 맞추다 맨날 미팅 캔슬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만드시지 마시고요. 내가 부딪히고 내가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미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처받은 거절받은 그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파트너가 생겨요. 사인을 받고 나면 후속 조치를 또 잘 하고 나면 파트너가 생기는데요. 이 파트너라고 하는 존재는요. 없으면 문제거든요. 그죠? 없으면 사업이 안 돼요. 근데 있어도 조금 문제가 돼요. 그죠? 있어도 속 썩이는 파트너부터 시작해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파트너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파트너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유형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분들과 이제 이 관계 속에 약간의 트러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조금 더 더디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에게 간단한 세 분의 유형만을 조금 파악을 했고요. 첫 번째는요, 에이스예요, 에이스. 바이너리 안에 20% 정도면 굉장히 많은 에이스를 가지고 있는 바이너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10% 미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분들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요. 그냥 여기 와서 딱 강의 듣고 나면요, 그냥 뚜껑 확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혼자 알아서 브로즈 갈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파트너가 나타나면 스폰서 때문에 사업을 안 해요. 이런 파트너가 나타나면 그냥 내비두면 잘하거든요. 지켜봐 주고요. 잘한다만 해주면 되는데 꼭 시샘해요. 꼭 스폰서한테 이간질합니다. 저 사람 내가 리크루팅한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그죠? 지가 좀 능력적이야. 너보다 내가 시크릿 오래 했거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꼭 이 파트너가 기 못 피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너보다 오래됐어. 이런 걸로 자꾸 파트너가 가서 브론즈 하겠다는데 너 브론즈부터 하면 안 돼. 일단 기다려. 이렇게 하면서 막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그냥 두면 그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잘한다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요 이런 분들은 실패도 되게 빨리 깨닫거든요. 자기가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빠르게 성장하는 유형들이 이런 유형들이에요. 그런데 꼭 시샘해요. 나보다 더 이쁘다는 이유로, 나보다 사업 더 잘한다는 이유로, 나보다 스폰서랑 더 잘 소통한다는 이유로, 특히나 날이 건너뛰고 스폰서랑 소통하면 막 못 잡아먹어서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두면 정말 알아서 즐겁게 시크릿을 너무 잘해가시는 분들이에요. 내 바이너리 안에 이런 분들이 나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내가 뭘 더 도와줄 게 없나, 그냥 잘한다 잘한다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밥 많이 사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파트너들 그냥 두시고, 네, 이런 파트너들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네, 내가 혹여나 이런 정말 멋진 파트너가 있는데 내가 기를 죽이진 않았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B의 유형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대다수,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의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교육으로 단련돼야 진가를 발휘해요. 이런 분들은요, 교육에 들어와서 딱 앉아 있잖아요. 명단이 막 떠올라. 이런 분들은 내가 막 에이스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 단련이 되고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배우면요, 명단이 막 업그레이드 되면서 막 실력이 올라가고요. 이런 분들이 꾸준하게 남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에이스를 찾는 중간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안에서 브릿지 역할을 잘 하고 정말 에이스 같은 사람이 눈에 보였을 때 스폰서에게 잘 토스를 하면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다수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요. 일본에 있는 제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이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 많은 파트너들이 늘어났는데 정말 에이스처럼 보이는, 보석 같아 보이는 그런 파트너가 제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스폰서님한테 얼른 토스했어요. 스폰서님이 일본에 오신다는 얘기가 있을 때 도쿄 본사로 그분을 무작정 그냥 끌고 갔고요. 스폰서님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그 80억이라는 그 얘기에 파트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고요. 사장님 진짜 인생 바꾸고 싶으면 컨벤션에 오세요. 한국 컨벤션에 오세요. 그 얘기 한마디에 그분이 컨벤션에 오셨고요. 그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정의대 스폰서님 그 한마디에 컨벤션에 오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뚜껑이 날아갔겠죠. 뚜껑이 완벽하게 날아갔고요. 가자마자 실버, 그리고 플래티늄, 그리고 지난주도 열흘 만에 50장의 사인을 받아내는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네. 열흘 만에 50건의 사인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마 차기 일본의 다이아몬드가 될 거고요. 제가 잘한 건 뭐예요? 토스. 네, 그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스폰서를 빨리 소개한 거예요, 사장님. 절대 그런 분들은요, 나를 보고 비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크라운이라는 직급이라 하더라도요, 더 높은 분, 정말 그분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 스폰서를 저는 가장 빠르게 소개한 것이 정말 그분을 저희 파트너로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교육을 많이 들으시고요. 에이스라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내가 존경하는 그 스폰서를 빠르게 연결만 하셔도 우리는 사업이 저절로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예요. 가장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깨어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계속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카톡방에서 안 나가. 아무것도 안 해요. 볼륨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카톡방에서 대화도 안 하는데요, 안 나가. 가장 음흉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만 보는지 아세요? 카톡방에 막 사인 사진 올라오죠. 그럼 자기 바이너리를 열어봐요. 내 바이너리 안에 사람이 들어왔나? 이게 내 밑으로 들어오는 사인이가 가장 음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요, 사장님, 뭐가 약인지 아세요? 무관심이 약이에요. 무관심. 계속 이분들한테 카톡방에서는 안 나가고 있으니까 사장님들이 자꾸 관심 두시죠. 자꾸 본사에 오라고 하고, 야 네가 하면 진짜 잘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자꾸 가가지고 브론즈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브론즈 안 간다니까요. 사장님.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근데 발은 담그고 있는 거야. 될 거는 같으니까 될랑말랑 하고 있으니까 발은 담그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 구미가 땡기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벌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의 무관심, 밀당을 하라는 거예요. 얘가 매일같이 연락을 하다가 어느 날 연락이 뚝 끊겼어. 카톡방에서 활동은 하고 있어. 근데 얘가 진짜 나를 버렸나?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지? 그러면 그 스스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사업이 다른 데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나만 배제하고 이 사업을 하나?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사장님.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나를 빼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주잖아. 세미나에서 뭔 얘기가 있었다, 세미나에서 어쨌다 저쨌다, 네가 진짜 가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전달하시잖아. 관심 없다니까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분들한테는요, 가장 좋은 건 볼륨이고요, 사장님. 가장 이분들을 깨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그냥 비고 일어나면 이분들은 저절로 깨어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카톡방의 분위기를 우리는 활성화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그 카톡방 안에서 다 보고 있는데 카톡방이 내 눈에 보기에도 매출이 안 일어나고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그분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카톡방 안에서 막 분위기가 좋고 떠들고 뭔가 나를 배제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돌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왜 오늘은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밀당만 잘하셔도
이분들을 사업자로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혹시 유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일을 거꾸로 하고 있진 않았나라는 거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장님들 카톡방에 들어가 보시면 카톡을 가장 열심히 남기시는 분들이 다 직급자분들이시죠. 다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시죠. 다 브론즈, 액티브 에이전트, 뭐 실버 이러신 분들은요. 사실은 직급자분들보다 더 한가한데도 불구하고 카톡 많이 안 남기시잖아요. 저희는 한가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카톡방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보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면, 나의 활동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면 함께 잘 살고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카톡글 한 개에 1,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하루에 그러면 10개만 올리면 10,000원 번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그게 1,000만 원 된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 됩니다, 사장님.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똘똘 뭉쳐 주셔야 되는 거고요. 스폰서가 혼자 맨날 오늘 아침에 스폰서가 출근한다고 사진 찍어 올렸어요. 근데 오후 3시가 됐는데 스폰서가 또 미팅한다고 사진 올렸어요. 댓글 없어. 그렇게 하고 또 5시가 됐는데 또 스폰서가 혼자 미팅해. 이게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스폰서의 사진이 올라왔을 때 축하합니다, 뭐 합니다. 그래도 스폰서님 저도 오늘 출근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야 나만 빼고 이들이 이 안에서 정말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주셔야 그 자고 있는 사람들, 사장님들이 원하는 그들, 그 바이너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숨만 쉬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분들을 함께 깨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3가지 유형의 파트너분들을 좀 적어 놓으셨다가 내 파트너분들 중에 유형을 잘 분석하셔서 대처하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관계십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바이너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ABC 모두에게는요,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멘토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근데 멘토는요, 롤모델과 멘토는 달라요, 사장님. 롤모델은요, 내가 저 사람처럼 옷도 입고 싶고 저 사람의 삶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이런 건데요. 롤모델과 멘토는 다르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멘토는요,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되고요. 생각을 나누고 상의할 수 있는 스폰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 각자 마음속에 멘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멘토가 있다는 건요, 특별히 내가 좀 사업이 힘들 때요. 이분과 막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저희는 멘토라고 하고요. 그런 분들을 마음속에 한 분을 가지고 계시면 슬럼프의 극복이 굉장히 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각자도 멘토를 가지셔야 되고요. 나의 파트너에게 그분이 존경할 수 있는 멘토를 빠르게 소개해 주시면 그분들은 사업을 관두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요, 사장님, 제품, 회사보다도요, 사람이 더 중요한 사업이에요. 아마 여기에 대다수의 분들이요, 오현주 사장님, 정희영 사장님, 정희자 스폰서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이분들과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되게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업에 있어서 정말 사람은 아주 중심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장님들도 멘토를 찾으시고 나의 파트너에게 아직 멘토가 없다면 멘토를 찾아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요, 결국에 우리 다이아몬드 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너무 단순해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들의 특징을 봤더니요, 자꾸 이런 특징이 있어요. 카톡방에 가장 많은 사진과 글을 올려요. 플래티늄일 때도 실버일 때도요, 다이아몬드에 직급이 되기 전부터 가장 많은 열정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보면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Y시크릿 할 때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 얼굴 한 번도 보이지 않고 그냥 갑자기 다이아몬드 뿅 이런 사람은요, 없어요, 사장님.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자꾸 스피치를 하고 나의 소개를 하는 이유는요, 나를 알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 수없이 이곳에 올라오셔서 다이아몬드를 외치셨던 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셨다라는 거고요. 스폰서의 글에 가장 빠른 답을 하죠.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안 되시고 사업이 더디게 가시는 분들은요, 거꾸로 하죠. 파트너의 글에만 답을 합니다. 파트너가 사인을 받았을 때만 축하한다는 글을 올리고요. 스폰서가 중요한 공지사항 올리면 대답을 안 해요.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들은요, 스폰서 중심의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열정이 충만하죠. 쉽이 안 떨어져. 저 기분 나쁠 데가 없어. 이 사람은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쉽이 안 떨어지죠. 늘 열정이 머리끝까지 차 있어요. 어디서 동기부여를 받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그냥 열정이 충만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 네, 저 같은 사람들, 열정이 안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되시더라고요, 사장님. 그래서 각자가 정말 사장님들이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고요. 스폰서님들과의 사진을요, 저희가 똑같은 곳인 것 같고 배경이 비슷하지만 옷만 바뀌어져 있는 사진을 매일 찍으시잖아요. 그죠? 카톡방에 보시면 옷만 바뀌었어. 배경은 늘 똑같은 세미나장이야. 그죠? 그런 사진들을 무수히 수없이 공유하셨던 분들이 다이아몬드 되시더라고요. 스폰서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요. 그 옆에서 스폰서님한테 한마디
한마디라도 듣고요. 왜 사진 찍으러 오면요 스폰서님 얼굴 봐야 되잖아요. 스폰서님 얼굴 보면 스폰서님들은 그냥 사진 띡 찍고 보내지 않거든요. 한마디라도 용기가 될 수 있는 얘기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냥 스폰서님 좋은 얘기 해주세요 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사진 찍어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이야기들이 그 기운들이 사장님들께 전해지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라도 더 들으신 분들이 다음에 빠르게 가시더라 라는 이야기고요. 세미나 후기를 최고 먼저 가장 많이 남기시죠. 최고 바빠 보이는데 이 또한도 가장 중요하고요. 메인데이 어디를 가도 있어요. 이분들은 가면 파트너가 다 있나 봐. 근데 파트너가 없는 곳에도 다가 있어요. 사장님.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진짜 홍길동이고요. 세미나는 맨날 앞자리에 있어. 다이아몬드는 안 됐어. 1년이 된 것 같은데 계속 앞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언젠가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사장님. 주말에도 전국을 누비죠. 근데 다이아몬드 안 되시는 분들, 늦게 가시는 분들, 난 사업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요, 주말에 쉬어야지. 무슨 전국이야, 동네에서 사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들을 보면요, 비즈니스와 거리를 연관짓지 않더라고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도전하셨던 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시고요. 매일 사인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매일 한 개의 사인이라도 뭐가 됐든지 간에 사인이 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끈기와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매일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으시다면 매일 사인 받으시고요. 미팅이 없을 때 팀 미팅이라도 합니다. 늘 시크릿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만들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어떻게든 누구라도 만날까? 오늘 미팅이 캔슬됐는데 없는데 쉬어야지가 아니고요. 누구라도 미팅을 잡아서 시크릿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남녀를 불문하고 대본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난 이유는 집에 안 가죠. 사장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원데이 세미나 오셨죠? 오늘 시크릿 일하신 거죠? 네, 아니요, 뭐 이렇게 난리 났는데, 네, 이건 일하신 게 아니에요, 사장님. 이건 사장님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신 거고요. 오늘 이 열정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받으러 가야 다이아몬드 되신다고요, 사장님. 그냥 여기에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오는 이유는 이 열정을 가지고 사인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스폰서 중심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저도 한때는 몰랐어요. 파트너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파트너 쫓아가야 파트너가 없으면 내가 이 사업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스폰서만 있으면 이 사업은 되더라고요, 사장님. 스폰서님들한테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스폰서는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분 아니에요. 운전수도 아니에요. 맨날 아침마다 데리러 오라고 하고 미팅 갈 때마다 차 대령시키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장님. 내 일을 그냥 무작정 대신해주는 분도 아닙니다. 스폰서는요, 사장님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밤낮 없이 정말 고민하고 계시고요. 더 나은 스폰서가 되기 위해, 부끄럽지 않은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뛰고요. 정말 원래 나의 모습이요. 고칠 수 없었던, 원래 다단계를 싫어하던, 원래 정장을 입지 않던, 원래 말을 잘 못하던 그런 모습들을요, 정말 버려가면서 함께 사장님들 손잡고 조금이라도 함께 성장하고자 정말 눈물겨운 변화를 시도해 가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은요, 누구의 스폰서이자 누구의 파트너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두에게 스폰서님들께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는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스폰서님들이 닦아놓으신 그 길,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월드위너스 그룹이 존재하고 월드위너스 그룹 안에서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어가는 꿈을 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스폰서에 대한 마음을 내가 혹시 이렇게 마음을 먹진 않았는지, 나는 훗날 파트너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스폰서가 되진 않는지 라는 생각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빛나는 별이래요, 사장님. 우리는 월드위너스 그룹의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크릿 안에서 아주 빠르게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연봉 2억이 되는데 3년이 걸린 사람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월드위너스 그룹에 합류하기 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2억의 연봉을 만들었지만 월드위너스 그룹에 합류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저는 연봉 5억이 된 사람입니다. 이 월드위너스 그룹의 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막강함을 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들 또한 월드위너스 그룹의 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지금 성공자로 서 있는 그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장님들이 차기에 더욱 빛날 월드위너스 그룹의 빛나는 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월드위너스 그룹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